누군가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행동주의 펀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며 딴지를 걸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경영권을 갖겠다며 몸통을 흔들어대면 주주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양측에서 지분을 높이려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다. 지난달 SM의 경우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연초 7만원대였던 주가가 지난달 장중 16만원 선을 넘기도 했죠. 앞서 종목연구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 종목연구소는 하이브에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상승 중인 DB하이텍 분석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브랜드 사업부를 통해 DDI를 자체 설계하는 팹리스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루고 먼저 경영권 이슈를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을 둘러싸고 크게 3명의 주주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 김남우 현 회장, 강성구 펀드로 불리는 KCGI가 지분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김준기 전 회장과 현 김남우 회장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빠와 아들 간 싸움이죠. 아들 김준기 회장이 최근 DB 지분 4.43%를 추가 매수하며 지분 15.9%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버지인 김남우 회장의 DB 지분이 16.83%이니 지분율 차이가 1% 내외입니다. 그럼 변수가 될 만한 지분을 볼까요? 김준기 회장의 딸인 김주원 부회장이 9.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광경 아닌가요? 대한항공의 남매 간 싸움이 떠오르는 부분이죠. 대한항공 남매 간 지분 싸움에 등장했던 KCGI가 DB그룹의 부자지간 싸움에도 등장했습니다. DB하이텍 지분 7.05%를 매입해 DB와 국민연금에 이어 3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KCGI가 어떤 역할을 할지 뻔하죠. KCGI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싸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문 용어를 쓰자면 KCGI가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김남우 회장은 DB그룹의 최대 주주이지만 직접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은 없습니다. 반면 김준기 전 회장과 김주원 부회장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은 각각 3.61%, 0.39%에 이릅니다. 다만 김남우 회장이 DB하이텍 지분 7.05%를 보유한 KCGI와 손을 잡는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KCGI는 어떠한 속셈을 가지고 DB하이텍 지분 매입에 나섰을까요? 일단 회사 주가가 마음에 듭니다. 저평가되어 있죠. DB하이텍은 지난해 매출 1조 원과 영업이익 7천억 원을 돌파했지만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주가가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오르지 못하니 일각에서는 DB그룹이 지주사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해 물적 분할 계획 발표를 하는 등 인위적으로 DB하이텍 주가를 누르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죠. 취약한 지배구조도 KCGI가 지분 확보에 나선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가를 올릴 수 있죠. 앞서 지분율을 알려드렸지만 최대 주주인 DB의 DB하이텍 지분율은 12.42%에 불과합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김주원 DB그룹 부회장 등의 오너 일가의 지분을 더해도 최대 주주 지분율은 17% 수준입니다. 적은 지분으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죠. 소액주주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DB하이텍 소액 주주들은 오너 일가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DB하이텍이 팹리스 사업부 물적 분할을 공시한 이후부터 지분가치 희석을 우려한 소액주주 연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KCGI 등장에 표정 관리 안 되는 주주분들 계시죠? 그 마음 압니다. 이사회 구성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 여느 기업과 달리 이사회 정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회 정원이 정해진 경우 외부 세력의 이사회에 진출은 물론 기존 이사진 해임이 어렵지만 최대 인원 제한이 없으면 외부 세력이 우군을 이사진에 넣기 수월했습니다. KCGI에 유리한 이사진을 넣을 수 있죠. 일단 경영권 분쟁에 한동안 주가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펀더멘탈은 괜찮은 걸까요? 앞서 DB하이텍은 물적 분할을 통해 기업 가치를 6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주총을 통해 반도체 설계 부문인 팹리스 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겠다고 했죠. 팹리스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면 DB하이텍은 순수 파운드리 사업만 영위하게 됩니다. DB그룹은 일단 물적 분할을 하면 순수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이 탄생되는 거고, 이 경우 별도 투자 없이 생산량 증량이 가해져 1,000억 원 정도의 신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으며, 늘어난 수입은 고부가 전력 반도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미래 전기차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웨이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거죠. 또 DB 팹리스는 첨단 디스플레이 설계 전문 업체로 키우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나 팹리스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전방 TV와 PC 수요 둔화로 팹리스 업체의 비메모리 주문은 감소를 했고, 가동률과 ASP는 3분기를 고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PMIC와 DDI 어깨 재고 조정은 마무리되는 추세이나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DB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홀드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 4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하락했고요. 최근 8인치를 중심으로 한 레거시 노드 파운드리 가동률이 하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업계가 전반적으로 레거시 노드 가동률이 전년 90% 수준에서 최근 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파운드리 업체는 10% 수준의 단가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영향을 받은 경쟁사들이 고객과 가격 재협상에 나서 단가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레거시 노드의 수급 불균형이 8인치 파운드리 위주로 생산하는 DB하이텍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미죠. 또 NH투자증권은 최근 2-3년 동안 8인치 파운드리 시장 호황은 구조적 성장 덕분이라기보다는 부연 공정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는 2023년부터 DB하이텍의 장기 성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모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는 상황이네요.